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시험 감독 없이 시험 본 적 있으세요? 계산원 없는 마트에서 물건 사본 적 있으세요? 강제성이 없거나 규율이 없을 때 뭔가를 지키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죠. 함께 차량 이부제도 실시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오늘은 홀수날이니까요. 홀수 차량만 운행해야 합니다. 차량 이부제는 법적으로 권고사항이죠. 위반해도 벌금을 물거나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약한 의지를 아는지 내일은 아침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다행히 미세먼지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결국 미세먼지를 씻어주는 건 사람이 아닌 자연이네요. 2018년 11월 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나섭니다. 상생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지만 대기업의 압박이 가서 생생해야 하는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어떤 제도인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의락입니다. 제가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아마 그 우려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협력이익공유제 어떤 건지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간에도 서로 간에 신제품 개발이나 신산업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서로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달성한 협력 이익에 대해서 서로 성과를 그와 연계해서 서로 성과를 나누자는 그런 공유하고 이걸 공유하자는 계약 모델이 협력이익 공유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누는 게 협력이익 공유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의원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의 내용이나 구성이 좀 잡혔습니까? 예, 지금 이게 법이 벌써 2016년도에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했던 법안이어서 지금 법안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 원리에 상충된다든가 주주 이익에 침해된다든가 기여도 산정이 어렵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여러 비즈니스 모델로 공동 R&D를 한다든가 유통기 업계 같은 경우 플랫폼 업종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을 했을 때 수수료를 나눈다든가 또 대기업과 어떤 납품 협력사 같은 경우에 서로 기여의 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인센티브를 나눈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구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 자율적으로 그 업체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기업이 여러 협력업체랑 하고 있는 그 형태의 사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이 협력이익 공유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법안이시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협력사업형, 마진 보상형, 인센티브형 이런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거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자율적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자율적이라는 것은 일단은 의무적이 아니라 기업들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뜻일 거고요. 인센티브 제공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거기 하면은 여러 가지 지정기부금, 송금 인정을 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네. 또 뭐 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하면 뭐 10%를 공유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상생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사회에 조성하고자 하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양극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보자는 그런 취지로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겠다는 그런 뜻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네. 제도입니다. 상생경제의 기본을 만드시겠다. 취지는 뭐 공감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을 펼치느냐가 문제인데 기업의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뭐 매출이 넘어야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는지 뭐 이런 기준도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에도 서 간에 협력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뭐 매출이 있다 뭐 이런 제한적인 요건은 없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협력 간의 업체들을 선택해서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혁신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익을 공유해보자 하는 그런 원리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협력할 수 있는 업종,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함께 하는 거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함께 공유하고 정부는 이제 이렇게 정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한국경제연구원이요.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의원님.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20.8%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협력이익 공유제는 결국 일부 중소기업의 편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의원님이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끼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2차, 3차 밴더들까지도 서로 간에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디자인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한해서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협력업체들이 과연 이 제도를 좋아할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생각해보면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초기에 계약 체결 당시에 입찰 단가를 낮춰주거나 조금 실질적으로 해주는 게 더 좋지. 이런 강제성도 없는 이런 제도들은 결국 말만 번지르하지 우리에게 실용성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을까요? 우선 기존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성과 공유제는 납품 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또 대기업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협력 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성과 공유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유통 IT 플랫폼 비즈니스라든가 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케팅이나 디자인 이런 쪽에도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을 또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주는 그런 조치보다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거에도요, 의원님.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동아성장위원회에서. 근데 이제 대기업과 일부 학계의 반대로 흐지부지 됐는데 이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통과가 될까요? 이거는 우선 국회에서 어떤 여야가 있으니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선 또 서로 우려되는 부분은 또 서로 대화로 통해서 해나가고 또 각계의 의견도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초과이익 공유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나누자는 측면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시장 경제에 반하는 그런 일일 수 있는데 이런 협력이익 공유제는 그 프로젝트나 그 특별 사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권에 나왔던 초과이익 공유제가 시장 경제에 더 반하는 제도고. 그렇죠. 오히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협력이익 공유제 리스크로 축소시킬 수도 있고 제품 개발을 할 때 리스크가 있을 때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의 부담을 또 위험 부분을 또 나눌 수도 있고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말씀하신 R&D 사업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여러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축소화해서 할 수 있다라고 계속 거듭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이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해외로 바꾸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물론 강요는 아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대기업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력회사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익을 공유하면서 또 납품업체라든 협력회사의 혁신도 또 유도할 수가 있고 또 자기 회사의 가치도 더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것이 뭐 그냥 대기업의 전체 이익에 대해서 나누자 그런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선택한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사안에 대해서 서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 인터뷰에도 응해 주신 것 같은데 야당 쪽에서 일단 협조가 돼야 통과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야당은 특별히 이번에 저는 뭐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유가 돼 있고 또 일반적으로 서로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그렇지 않아서 좀 걱정이고요. 그래도 서로 설득하고 해서 우린 이것이 동반성장하고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좀 만들어가고 또 경제 활성화에도 성공적으로 대안을 또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협조를 요청드려야 되겠죠.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대표 문구가 생생하게 상생하며입니다, 의원님. 예,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협력이익 공유제가 그런 제도가 되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이었습니다.